예, 저는 강석영이고요. 홍익대학에서 조교하다가 파리에 갈 기회가 돼서 파리에서 5년 동안 학교를 다녀서 디플롬을 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의 동아대학에 와서 1년 반 정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화대학에 와서 정확하게 31년 있다가 정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이제 작업장을 만들고 이제 내가 작업하고 싶은 거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파리에 이제 78년 이제 학교에 들어갔는데 프랑스 학교가 뭐냐 그러면 정식 명칭은 에콜 나셔널 수페리어 알 아프리케 메티에다라는 학교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들어갔는데 완전히 잡지에서보다는 첨단 그런 시설들이 많은 거예요. 가마도 그렇고 기계들도 그렇고 또 다음에 흙도 자체적으로 다 원료가 있어서 만들어 쓰고 그래서 아주 편하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은 거꾸로 나를 좀 한국 등료 그런 거 좀 만들어 보라 그래서 학교 마당에다 또 그런 것도 만들었어요, 내가. 학생 우리가 몇 명 안 되니까 이런 특수 학교들은 전부 다 미술 위주죠. 도자기 위주니까 재료학, 그다음에 페인팅, 도자기 페인팅, 그다음에 원형 만드는 거, 내가 석고 몰드 만드는 거, 물레 성경 하는 거, 또 그다음에 장식 미술 하는 거, 설치 미술 쪽 비슷한 그런 거 하는 거. 그다음에 불 떼고 장작가마 학교 안에 장작가마도 있고 그다음에 기름가마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가마 그다음에 가스가마 이렇게 다 있어가지고 편하게 학생들이 그다음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우리 물레를 가리키시는 룰로라는 선생이 계셨는데 왜 너는 꼭 노란 놈 냄새가 나냐 이거예요. 똑같이 도면을 보고 그렸는데도 그러니까 그게 좀 틀린 것 같아요. 그게 문화라든가 그런 게 자라난 배경에 따라서 아무리 도면을 보고 그대로 만들려고 그래도 여기는 나의 고향에 대한 냄새가 나는 거고 불란서 애들은 불란서 애들 나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되게 그런 학교 다닐 때는 어디 다른 건 없고 물레 돌리고 그 다음에 캐스팅하는 몰드 만들고 그런 거의 4년을 다 그런 식으로 하고 마지막에 졸업시험 볼 때는 졸업작품 전시 같이 하면서 긴 거 있죠? 긴 거 화병 하얀 거 이렇게 탁 쳐서 찍으는 거 그거 그게 졸업작품의 중의 일부예요. 그래서 그런 게 다 지금까지도 연결이 돼서 오는 거죠, 이제 저게. 캐스팅은 제가 와가지고요. 이화대학에 와서 이제 시작을 했지만은, 옛날에는 이제 이게 전부 다 대량 생산하는 체제니까 그냥 산업도자기, 생활용기로 이렇게 생각했지, 그것을 어떤 조형 언어의 하나의 테크닉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죠. 주입성형, 우리말로 하면 주입성형이라 그러죠. 주입성형 하는 방법이 그냥 산업도자로서의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앞으로 미래의 도자기의 어떤 조형 언어로서의 기법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를 그렇게 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크게 보면은 그냥 인위적으로 자연성을 좀 모순된 언어 표현이지만 인위적으로 자연성을 어떤 우연성을 유발하는 작업을 하죠.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처음에 기초적으로 완벽하게 형태를 만들고 거기서 어떤 충격과 이런 충격을 줘서 형태를 변형을 시켜서 그게 변형이 된 거를
가마 불 뗄 때 또 한 번의 변형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질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약은 안 바르고 그냥 흙의 형태가 있어야 그 미세한 구김이라든가 또 휨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게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유약은 뭐 잘 안 바르고 잘 안 바르는 건 거의 없죠. 그냥 그런 상태인데 저는 그냥 크게 보면은 미니멀리즘을 바탕으로 한 그 인위적으로 그 우연한 그 형태를 추구하는 거죠. 근데 그 일종의 이제 그 틀은 형태는 이제 우리가 조형의 기본 원리인 원, 삼각형, 사각 이거를 기본 형태로 해서 원기둥이나 사각기둥이나 소송은 굉장히 그 높은 온도에다가 하고 그다음에 그 환원소송과 산화소송을 두 가지를 다 해서 산화소송이었을 때에 오는 흙의 색감, 그 다음에 환원이었을 때 오는 색감, 그게 이제 좀 틀리죠. 그래서 한 가지로만 쭉 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같이 섞어서 놓으면서 그 전체적인 조화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공예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예를 기본으로 두면서 조형의 미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도자가 갖춰야 될 소송 온도를 소결 온도까지 끌고 올라가야 되고, 하얀 것도 하얀 거 하나로가 아니라 하얀 것 속에 하얀 것도 10% 하얀 거, 20% 하얀 거, 하얀 거의 차이, 백색의 조화. 그래서 하나 있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쭉 있는 거 보면 색깔이 다 틀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미. 그게 전체적인 농담이 있어야죠. 지금 이제 완벽하게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에 완벽한 뭐가 어느 순간에 굉장히 저거를 하나 뚫거나 뭐 충격을 줄 때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너무 생각을 하다 보면 막 안 돼. 신경이 그러다가 갑자기 딱 어느 순간에 딱 하면은 이제 나오는 선인데 그때 그거는 전체 조화죠. 전체. 근데 완벽하게 선은 만들었지만 불규칙적인 선이 하나 들어가면서 둘과의 조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도자기가 아니라 도자로 그림을 그리다. 이번 전시의 부제가 그래요. 우리가 도자기 하는 사람은 진짜 고생하면서 하잖아요. 캠퍼스 사다가 그린 게 아니라 캠퍼스 자체를 난 만드니까. 도자기가 20%의 수축률이 있어서 찌그러지고, 당연히 이제 그런 게 최대한의 손으로 기계로 찍어내지 않는 이상, 이건 손으로 다 만들어낸 이상 각이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자체 판 자체가 작품이다 이거지. 비법이라는 거는 정말로 많이 작업을 하면서 경험을 해야죠. 작업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 경험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왜 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중요한 거는 다룰 때가 문제예요. 저게 얇잖아요. 얇은데 잘못 들거나 금이 가거나 깨지는데, 그게 눈으로 보여서 깨지는 거가 있는가 하면은 골병이 된다 그러잖아요, 사람도. 그렇게 되는데 불 속에 들어가면 이제 깨지거나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설치를 하죠. 기포가 많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소위 이제 스폰지 같은 현상이 생기게 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 기포를 뺄 수 있는 설치도 해야 되고, 몇 가지 이제 시설을 해야 되겠죠. 하고, 그 다음에 불 뗄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판 작업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압축으로 찍어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고압으로 큰 타일 500톤, 1000톤으로 눌러가지고 찍어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슬립으로 만드는 판인데, 슬립으로 만드는 판은 위험성이 좀 더 많죠. 불규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릴 때 휘지 않게 하나하나 보면 이게 오징어 같이 불에 나가면 이제 말리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먼저 끝이 마르니까 이게 판이라 그러면 가장자리가 덜 마르게. 그러니까 속도를 줄여야 돼요. 건조 속도를. 이게 20% 주는데 만들었을 때 말리면서 줄으면은 초벌구이 보통 초벌구이 뭐 800도 900도 사이에 하면은 그때는 안 줄거든요. 그다음에 재벌구이 했을 때 확 줄어드는 거니까 그럴 때 근데 초벌구이에서 깨지지 않으면 재벌에서는 안 깨지니까 건조할 때가 제일 만들어 가지고 건조할 때만 정말로 조심을 해야 돼요. 그때는 조그만 어떤 스크래치가 가거나 뭐 좀 거칠게 되거나 이러면 그걸 타고 나가거든요. 그냥 일반 판에다가 붓으로 그리면은 그림이 좀 틀려요. 그렇게 그려지는 거는. 저거는 저기다가 직접 그린 게 아니고 판박이 한 것 같은 거예요. 석고판에다 그리는 거예요. 저거는 석고판에다가 그리는 거예요. 석고에다가. 이게 석고판이라면 석고에다가 그리고 거기다가 흙물을 부어서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전혀 지금 자세히 보면은 저 그림이 저렇게 우들도 빨래판 같이 됐는 데다가 그림 그리라 그러면은 저렇게 안 먹어 들어가죠. 저 속에 그림이 있잖아 지금. 그래서 이게 속에 들어가 있다고. 요 속에 그림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석고는 반대로 돌출이 돼서 나와 있을 거 아니야 석고판이.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고 찍어내니까 속에 들어가 있지 안에. 그래서 그림을 볼 때 이렇게 본 거하고 정면에서 보는 거하고 틀려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렇게만 딱 보면은 그냥 산수화 기분도 나고 뭐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찍어내니까 예를 들어서 이 두께가 1mm라 그래도 찍어내니까 1mm가 안 되지. 여기 붙어 있는 것도 있고 흙에 묻혀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더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게. 이 도자기는 일단은 표현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많이 작업을 해야 돼요. 아무리 생각을 하고 뭐래도 만들 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레는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야지 내가 지금 뭘 흙으로 만들겠다. 왜냐 그러면 쇠나 플라스틱이나 무슨 나무같이 만들면 만든 형태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들어서 수축이 있고 불 속에 들어가서 있고 요변이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말로 하면 요변이라고 그러고 불 속에 들어가면 깨지고 변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를 안 하려면 진짜 잘 지켜야지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너무 형식적인 걸로 생각하지 말고 해야 돼요. 나는 여기서 다 흰흙이니까 좀 지저분해서 보여도 다 흰흙이고 내가 정리를 하고 불순물이 안 들어가게 하잖아요. 여기 만약에 검은 점이 있거나 그러면 하자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고 항상 생각하지 말고 생각한 걸 실천해. 흙으로 실천해야 돼. 도자기 하는 사람은 항상 스스로가 해야 돼. 자기가 해보지 않고 뭐 흙이 어떠니 뭐니 그건 말로만 립 서비스만 해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정리정돈 진짜 잘해야 돼요. 관리를 하고 계속 하니까. 크게 다시 정리하면 청소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거죠. 그러면 잘 돼요. 그러니까 난 그 학생들 가르칠 때 어떤 작가로서 가르치고 뭐 블라자는 분명히 교수가 교수야. 학습을 위한 교수지 작가로서 하는 사람은 별로 나는 그렇게 받아. 우리 도예과는 그랬어요. 도예전공은. 그러니까 작가로서 가르치는 사람은 틀려. 철학적인 거예요. 작가가 와서 가르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테크닉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해보지 않고 내가 불 때 보고 내가 만들어 보고 다 하지 않으면은 뭐가 잘못한 줄 알고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초창기에 교육을 받아서 유약 만들려고 저 을지로로 남대문으로 알려 사가다가 만들어 보고 뭐고 그랬으니까 그게 나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다. 가마도 만들고 뭐도 하고. 이상입니다.